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영문 잡지를 보다가 최근에 저한테 취업 관련해서 아니면 대학 교육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있었어요. 마침 그 영문 잡지에 그 내용이 실려 있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에서는 과연 어떤 걸 가르치냐? 그럼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여러분들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그 잡지 내용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과 미국의 상황이 별반 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이제 준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야 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뭐, 이제 대학을 그러니까 음향 관련된 대학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대략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그 과정이랑 외국에서 배우는 그 과정이 별반 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대학 입장에서는 커스터머잖아요.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객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음 관련, 레코딩 관련된 쪽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쪽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 자체도 그 레코딩 관련된 수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믹싱이라든지 DAW 쪽이라든지 뭐 미디 작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수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쪽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 영역은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좁은 영역이죠. 음향이란 영역을 볼 때 레코딩은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뭐 라이브 사운드도 있을 거고요. 우리 같은 게 방송, 브로드캐스팅 쪽도 있을 거고요. 포스트 프로덕션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외에 많은 음향과 관련된 음악과 비슷한 뭐 여러 가지 종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레코딩이라든지 믹싱 쪽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죠. 그 잡지에서도 그런 내용이에요. 졸업한 친구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실무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 음향에 대한 많은 브로드한 그 영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떤 실무적인 기초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어떤 걸 기대하냐면 레코딩만 잘하는 사람만을 채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양한 영역에 이제 스킬이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겠죠. 기본적으로 스마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RTA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의 환경을 튜닝할 때 많이 사용하는 측정기? 측정 프로그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시스템 오티마이저.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최적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술도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설계 쪽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3D 모델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뭐 다양한 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지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런 프로그램들,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뤄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을 거고요. 또 아주 기초, 전기 전자적인 어떤 기초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라운드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다양한 영역의 실무적인 알아야 될 영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얘기가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학교에서는 단테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관련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데 왜 안 시킵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 교수의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왜냐면 다양한 영역의 기초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면
정말 배워야 될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저희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결국은 뭐냐면 대학에서의 모든 걸 배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통해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노하우를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배운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현장에 나왔는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가면 바로 믹서를 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프로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프로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믹서를 다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맨 오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배워 올라와 가지고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믹서를 잡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 신뢰가 쌓여야지만이 믹서를 잡게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 신뢰를 쌓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놓치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조연출을 오랫동안 하다가 입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입봉한다고, 연출자로 이제 등극이 됐을 때를 이제 입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메인 오퍼가 된다라는 것, 입봉한다는 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수 입장에서도 현장 프로 엔지니어들에 대한 어떤 불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었고, 대학 교수한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좀 잠깐 나눠보면, 지난번에 강의할 때 애티튜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마다 더 기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 프로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선배들이죠. 이런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오만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좀 거만한 친구들.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아는 것을 막 뽐내려고 하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특정 부분에 대한 특정 기술에 대해서, 스킬에 대해서를 뭐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믹싱에 대해서, 믹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DAW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영역은 되게 일부분에 불과해요. 실제적으로 프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백그라운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많은 백그라운드들과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그 위치에 올라오는 건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가 아는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룰 수 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오만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위험하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